안녕하세요, 고나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형에 이어 초승달형 신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마디초로 구조물을 짰고요. 그 다음에 백합이죠. 백합, 핑크색 백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스프레이 핑크색 카네이션, 그리고 루보라, 유칼립투스, 아이비, 지철사, 오간디 리본, 프로랄 테이프. 재료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그 소재에 따라서 오늘은 구조물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보니 작품의 형태는 비대칭 초승달형으로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비대칭 초승달형으로 제작한다. 구조물을 제작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구조물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또 이제 보면 반드시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또 다시 나왔죠. 그리고 손잡이의 각도는 수직으로 한다 했습니다.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구조물을 한 거에서는 손잡이가 각도가 수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긴 줄기에서는 자연 줄기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되어 있죠. 역시 165cm 정도 키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크기로 제작한다. 여기서 비율이 나오겠죠. 자, 밥원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준비된 생화는 종류별로 사용하되 사용량은 전체 소재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똑같습니다. 단 지급재료 중 철사 종류의 사용량은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사용한다. 어쩌면 여러분들 또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용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재료가 다 주었는데 어느 거는 쓰고 어느 거는 안 쓰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빼어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와이어링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들 조작은 핸들의 각도는 90도 수직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맞춰줘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줄기, 이렇게 긴 줄기는 자연 줄기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백합리의 봉우리를 길게 초생달 형태의 라인으로 놓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와이어링을 하면 안 되고 자연 줄기를 그대로 크기대로 쓰고 밑에서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초생달형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지금 중심점에서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서 위로 꺾어진 30도 우익선으로 꺾어져 있는 윗부분이 보통 3이라고 본다면 지금 바인딩 포인트에서 아래로 내려져 있는 부분이 5입니다. 그래서 3대 5대 8의 비율인 그러한 황금 비율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금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165cm라고 했기 때문에 165cm에 맞는 황금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좀 어렵기 때문에 책에 기술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요. 정확한 그러한 그 길이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바인딩 포인트로부터 아래쪽이 약 38에서 약 40 정도, 그 다음에 바인딩 포인트에서 위에가 약 23cm 정도, 25cm 내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기가 거의 이제 그 황금 비율에 맞는 수치가 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구조물을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구조물의 제작을 좀 더 이렇게 구부려서 약간 반달형의 초승달 형태의 이러한 형태를 해서 이쪽과 이쪽을 비대칭으로 봤을 때 이쪽 바인딩 포인트에서 여기까지가 3의 비율, 바인딩 포인트에서 아래쪽이 5의 비율을 해서 5하고 3하고 전체가 8이 되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수직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바인딩 포인트의 윗부분에 포컬 포인트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쥐었을 때 다 한 다음에 균형이 이렇게 쏠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균형면에서 감점을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구조물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또 궁금한 게, 구조물은 또 어떻게 짜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원형할 때는 밑에를 먼저 짜서, 아래쪽에 높이를 한 10cm 정도의 그 둥지형으로다가 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판을 먼저 짭니다. 약간의 초생탈 형태의 갸름하게 짜죠. 한 너비는 한 15cm 정도로 짜면 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짠 다음에 아래 바인딩 포인트를 엮을 만한 거기도 약간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구조를 짜준 다음에 위에 곡선을 넣기 시작을 하죠. 초생딸형으로 자꾸 교차로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높이가 이런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꽃을 이 안에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역시 가장 잘 핀 그 백합을 하나 골라서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이 바인딩 포인트 자리죠. 이쪽에다가 이제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박이로 역시 유칼립투스 잎이 아무래도 속박이용으로 좋죠. 그래서 이것을 그 주변에다가 이제 넣게 되죠. 자, 넣으면서 이제 긴 줄기도 같이 부드럽게 구조물이 마디초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칼립투스의 부드러운 그 결을 이용해서 이제 그 형태 안에 편안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부터 방사배열이죠. 이것도 방사로, 위에는 방사로 퍼지면서 아래는 줄기가, 와이어링된 줄기가 수직으로 유지되게 이제 골고루 넣습니다. 자, 연습이 많이 돼야만 이렇게 손놀림이 빠르게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연습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죠. 자, 어느 정도 속박이 형식으로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넣으시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다시 백합을 바인딩 포인트보다 이제 바깥쪽 라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덜 핀 거로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듯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밑에서 내려가는 거는 직선이죠. 계속 방법은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형태는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형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됐고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재단과 정확한 그 방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쪽에는 좀 긴 걸 넣어줘야 되겠죠. 봉오리로 곡선적인 흐름을 이렇게 주면서 초생딸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레인지에서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프로랄 폼에 꽂지 않고, 선에서 지금 와이어링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각도라든지 이런 건 아주 자유롭죠. 편안하게 전체적인 중심의 라인이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백합을 한번 꽂아 보았습니다. 자, 배열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포컬이는 데가 가장 화려하게 폈고요.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라인 쪽으로는 봉오리가 유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시퀀싱 기법이 되겠죠. 차례차례 해서 봉오리부터 좀 더 량이 많아지면서 포컬 쪽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꽃 상태가 화려하게 포인트로 모여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같이 이제 루무라를 넣으면서 장미도 같이 넣어 봅니다. 루무라를 2단계로 이제 말아 놓게 되겠는데요. 조금 작은 것은 이제 속박이용으로 좀 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잎은 이제 가리는 용으로 쓰겠죠. 그래서 용도를 2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단할 때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가 들어갑니다. 장미는 포컬 주변부터 넣기 시작을 합니다. 중심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부케는 다 사방형이죠. 신부화를 했을 때는 한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캐스케이드하고 삼각형밖에 없고요. 원형이나 구조물을 이용한 초승달 형태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게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에서 하듯이 한쪽에서만 보는 일방화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요구사항 같은 거라든지 형태적인 것을 완벽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는 데 도움이 되지, 초생달형을 하긴 했는데 뭐 너무 일방화를 했다든지 뭐 균형이 안 맞았다든지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디에서 보더라도 형태가 완벽하도록 장미를 넣어줍니다. 어찌 보면 중앙에서 보면 다 방사죠. 꽃꽂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케까지 이게 신부화까지 해보면 형태는 하나인데 그 만드는 테크닉에 의해서 부케가 신부 부케가 와이어링으로 될 수도 있고 자연줄기로 해서 꽃다발이 될 수도 있고 플로럴 폼을 이용해서 바구니를 이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꽃이죠, 보조꽃. 보조꽃이 이제 중심으로부터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미로 다 가지 못한 부분에 이제 보조꽃으로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이제 점점이 넣어줍니다. 색상을 보완하면서. 자, 이것은 핑크톤이 되겠죠. 전체 색상을. 자, 구조물이 완벽하면은요, 꽂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아까 주의했던 그것처럼 와이어링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밑에까지 완벽하게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조물 속에 넣었을 때 엉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더 빨리 하는 지름길이죠. 사실은 빨리 시간 때문에 밑에까지 플로럴 테이프를 감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넣을 때 굉장히 짜증납니다. 안 돼서. 그러니까 플로럴 테이프를 할 때 단단하게 줄기에 딱 붙게끔 완벽하게 해주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천천히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선 밖으로 나오면 안 예쁘겠죠? 그런 것은 이제 다시 빼주시고요. 근데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감독을 해보면 굉장히 막 마음이 조급해서요. 남들이 자르기 시작하면 아직 완성도 안 되는 자르고 있고요. 리본 달면 아직 완성도 안 된 것을 리본 달고 있고요.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겠죠. 자, 이렇게. 자, 저도 시간 관계상 다 완벽하게는 넣지 못하고요. 방법론만 알려드린다면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요. 또 마무리입니다. 루모라 남은 것으로 좀 큰 잎이 좀 남았겠죠.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덮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소재를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루모라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또 유칼립투스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이랬을 때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밖에 구조물을 줄기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형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주신 다음에 마무리로는 네, 다시 면적인 아이비로 되겠죠. 자, 아이비로 좀 더 큰 것을 준비하셔서 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버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 하는 것만 하면 이 마무리하는 법 같은 건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역시 또 바인딩 포인트를 완벽하게 다 됐으면 지철사를 가지고 이때는 하나를 하지 마시고 약 2개 정도를 같이 모아서 그 아이비 끝점에, 아이비가 끝나는 끝점에다가 이제 아이비가 찢겨지지 않도록 잘 보시고요. 단단하게 묶어 주십니다. 손으로도 먼저 당겨 주시고요. 어느 정도 해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제 철사를 돌려주시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돌리기는 좀 역부족이죠. 그럴 때는 니퍼의 힘을 빌려서 완벽하게 조인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이게 헐거우면 점수를 잘 주지 않아요. 균형이 안 맞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끊어줍니다. 다시 위로 딱 붙여주시고요. 다시 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표정 자체가 구겨졌거나 하는 부분을 예쁘게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잘라주시게 되겠습니다. 자를 때 요령인데요. 여기 보시면 손뺨 플러스 2, 3cm라고 했는데 줄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철사가 나와 있으면 한 번에 테이프를 먼저 말고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잘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벌려서 자르셔야 니퍼를 하나하나 자르시는 게 좋으세요. 급해더라도 이렇게 벌려서 한 번은 절대로 안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예, 잘라주셔야 사실은 시간이 이것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 묶어놓고 하면 절대로 안 잘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끊어주시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천천히 해서 이것을 한 2-3개씩 이렇게 하시면 예, 해보시면 내 니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빨리 자를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잘라주시고 테이핑을 해서 다시 핸들 처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원형에서 그 자세한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핸들 처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원형 그 마무리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지금 초승달형 신부화인데요. 여기서 합격 포인트 말씀드릴까요? 자, 합격 포인트입니다. 똑같아요. 부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적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형태 조형적인 면에서 초승달형이 요구사항대로 잘 되어 있는가, 구조물을 이용해서 핸들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이 3이면 여기에서 비율이 5라서 전체적인 8의 비율에서 그 비율에 맞는 사이즈를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들었을 때 무게가 적당한가, 또한 포컬을 지나가는 중심 포인트가 비대칭점이 있는가, 그리고 균형이 잘 맞았는가, 그리고 딱 들어보면은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묶음점이 단단한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